김 사장님, 그때 현장에 들어올 때마다 뭐라 하시던 목소리 아직도 기억나요. 그랬지. 시멘트 각도 안 맞으면 다시 쳐내라고 그랬거든. 미안했네. 아니요, 덕분에 많이 배웠죠. 사장님은 진짜 기술자였어요. 세종 새뜸마을 어느 골목길 외벽에 흑색 페인트가 칠해진 자그마한 카페. 들어서면 고요한 재즈가 흐르고 군더더기 없는 우드 인테리어가 손님을 맞습니다. 이곳의 사장 김용진. 올해 58이 된 그는 이 동네에서 꽤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손으로 무언가를 직접 만드는 사람으로요. 광주 출신의 김용진 씨는 어릴 적부터 손재주가 좋았습니다. 나무 토막만 있어도 의자를 깎았고 교실 뒤편 창틀 고치는 것도 그가 도맡았죠. 대학은 어렵게 진학했지만 결국 건축학과에 입학했습니다. 학창 시절엔 이론으로 밤을 지새웠고 졸업 직전엔 건축기사 자격증도 땄습니다. 현장 경험도 놓치지 않았죠. 그는 그렇게 이론과 실물을 모두 갖춘 기술자로 성장했습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자리를 잡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교적 새로운 도시, 세종시를 선택했습니다. 땅은 넓고 공사는 끊이지 않았으며 기술자를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았거든요. 처음엔 하청을 받아 시공을 했고 이후엔 직접 사업자 등록을 내고 작은 건축 시공업체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전문 분야는 조경과 실내 인테리어 시공. 한옥마당에 놓을 돌 하나도 허투루 다루지 않았고 벽지 하나 고를 때도 채광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용진 씨는 그랬습니다. 돈보다 완성도를 우선했고 늘 작업자들과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김 사장은 까다롭지만 믿을만하다는 소문이 현장에 돌기 시작한 건 그 무렵이었죠. 몇 년간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조경부터 학교 실내 리모델링, 상가 인테리어까지 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40 후반 무렵 그는 자신만의 공간을 꿈꾸게 됩니다. 그리고 선택한 곳이 바로 새뜸마을 아파트였습니다. 새뜸마을은 세종시 내에서도 손꼽히는 입지를 자랑했습니다. 단지 주변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모두 자리 잡고 있었고 청사와 상권, 버스 노선까지 고르게 갖춰져 있었죠. 신식단지라서 내부 시설도 깔끔했고 그에게는 가족을 위한 완벽한 보금자리였습니다. 당시 매매가는 6억 5천만 원, 은행 대출이 4억 7천만 원, 본인의 자금 1억 8천만 원을 보태서 입주를 결심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집을 산 것이 아닙니다. 삶의 결실이자 아내와 함께 노후를 설계할 거점이었습니다. 도면을 구해 구조를 바꿀 생각까지 했고 벽면 재질, 주방 동선, 조명 배치도 손수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복병은 코로나 팬데믹이었습니다. 공사 하나가 취소되면 다음 현장이 미뤄지고 자금은 꼬이기 시작했죠. 그의 장점이자 약점이었던 완벽주의는 이런 상황에선 독이 됐습니다. 공사비 일부를 먼저 받아 설계를 시작했던 프로젝트들이 중단되면서 회사는 눈덩이처럼 적자를 떠안게 됐습니다. 급한 자금은 어떻게든 막아보려 했습니다. 임시 대출을 받았고 산림조합에서는 장비 구입을 명목으로 사업자금도 끌어왔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하나은행으로부터의 대출 원리금 연체. 용진 씨는 결국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했고 하나은행은 임의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한때 그가 매입해 손수 인테리어 계획까지 세웠던 아파트는 은행 대출 상환 실패로 법원의 경매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 소식을 듣던 날 그는 조용히 벽에 붙은 인테리어 도면들을 떼어냈습니다. 설계는 그의 손에 남았지만 집은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그런 그를 떠났고
자녀들도 어색한 거리감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단칸 사무실 한쪽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기 시작했죠. 경매는 금방 끝났습니다. 낙찰 가격은 5억 4천만 원. 처음에 들어갔던 본인 자금 1억 8천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삿짐을 빼던 날 그는 아파트 단지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가 손수 골라 바른 벽지, 정성 들여 고른 조명이 아직도 그대로일 텐데 더는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 되었죠. 몇 달은 술과 담배 그리고 후회로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난 건 손재주였습니다. 내가 할 줄 아는 게 뭐지? 라는 질문 끝에 그는 직접 인테리어한 공간에서 작게라도 장사를 해보자 결심했습니다. 큰 돈은 없었지만 다행히 예전 공사 자재가 조금 남아 있었고 예전 거래처에서 의자 몇 개를 싸게 넘겨줬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곳이 바로 지금의 이 카페. 이름도 간판도 소박하지만 그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는 공간입니다. 벽돌 하나하나, 수틀 하나하나에 그의 흔적이 남아있죠. 그는 바리스타 교육도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 유튜브로 공부하고 커피 머신도 중고로 구입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손님이 서너 오는 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 공사하던 시절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여긴 진짜 사장님답니다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무너지지 않고 돌아온 자신이 조금은 대견했기 때문이죠. 이제 그는 카페 사장이자 인테리어 상담가입니다. 공간을 꾸미고 싶은 사람들이 찾아오면 그는 커피를 내리며 조용히 조언합니다. 조명은 너무 눈부시지 않게. 사람이 편해야 공간도 숨을 쉬죠. 과거에는 공정표와 예산서에 파묻혀 살았지만 지금은 대화와 공감으로 일합니다. 무너졌던 사업, 무너졌던 관계, 무너졌던 자존감까지 그는 천천히 회복 중입니다. 여전히 상환해야 할 빚이 남아있지만 그는 말합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내가 다시 만들 수 있다는 걸 아니까. 사람이란 건 결국 무너져야 다시 보이는 것들이 있지요. 그리고 이곳 김용진의 카페는 오늘도 조용히 문을 열어둡니다. 이상입니다.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오붓하세요. 감사합니다.